안녕하세요. 저는 삼평중학교 교사 강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통과 집단 지성을 높이기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에는 와이파이와 1인 1 디바이스가 보급되면서 교실에서 블렌디드 러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과 상호 소통하고 협업하는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하여 즐거운 배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5개념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에듀테크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들과 니어팟으로 상호 소통하고 집단 지성을 높이는 수업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학생들과 공유와 협업의 수업을 하기 위해 먼저 니어팟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니어팟을 선택해서 수업을 했던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첫째, 소통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선생님 모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5개념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아이들이 배움에서 주춤거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수업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이 실시간 수업 모드와 과제형 수업 모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 모드는 교실 수업에서 바로 수업 코드를 제공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면 끝나는 방식이고, 과제형 수업 모드는 말 그대로 기한을 명시하고 과제로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온라인 수업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니어팟에서 제공하는 매우 다양한 기본 콘텐츠를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안에 퀴즈를 첨가하거나 빈칸 채우기, 퀴즈 배틀, 짝 맞추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넷째, 외부 에듀테크 콘텐츠와의 연계가 수월하여 수업 자료의 확장성이 높아집니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연동되는 것은 기본이고 동영상 평가가 가능한 플립, 니어팟 내에서 링크 공유로 어느 사이트라도 쉽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콘텐츠 이용을 위해 여러 번의 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력한 리포팅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들을 수업 후 개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학급 전체 학생들의 활동별 이해도와 정답률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끝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노트북, 갤럭시 탭, 크롬북, 아이패드, 휴대폰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무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니어팟의 결제 부분입니다. 해외 결제와 국내 구매 대행 업체를 선정 후에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결제 가능한 비자 카드로 행정실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하고요. 학교 계정으로 구입을 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행정실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요. 신용카드 국보금 단수 적용을 농협에서 신청하신 후에 1원 단위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다양한 선도학교 정책 사업으로 국내에서도 해외 에듀테크 콘텐츠 구매 대행 교육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한번 알아보셔서 구매 대행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선생님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 결제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의 사용 금액은 원화로 결제가 되지만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에는 다시 달러를 원화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다소 복잡하게 붙습니다.
또한 해외 결제는 1년 뒤에 자동 결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오니 결제 진행 시에 담당 선생님께서는 사전 명단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일정 금액 수수료가 발생하기는 하나 자동 결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니어팟으로 수업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어팟으로 들어가기 전 사전 작업이 간단히 필요합니다. 본 니어팟 연수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PC나 노트북에서 구글 검색창에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 후 니어팟 for 클래스룸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설치를 해주세요. 학생들의 경우 모바일 기기, 갤럭시 탭, 아이패드, 휴대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니어팟을 검색 후 설치하세요. 크롬북, 웨일북 등에서는 검색창에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 후 니어팟 for 클래스룸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설치를 해주세요. 또는 nearpod.com으로 입장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니어팟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nearpod.com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첫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은 왼쪽 하단의 빨간색 박스에 수업 코드를 입력하여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가입 및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버튼을 선택하면 선생님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구글 또는 MS 오피스 365 계정 중에서 선택하여 간편 로그인을 해주세요. 구글 계정을 선택하여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교사를 선택하면 니어팟 약관에 동의하며 13세 이상입니다. 라고 나온 문구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교사 계정 로그인하기를 선택하고 나면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의 과목이 선택 항목에 없다면 Other를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킨더가르텐은 유치원 교사,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 7학년부터 9학년은 중학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Higher Edu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학년을 선택하시고 Next를 선택하세요. 학교에서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교사를 선택하고 Done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을 하셨으니 이제 니어팟이 학생 모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소 입력창 오른쪽 상단에 한영 번역 기능이 있사오니 잘 활용을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를 선택하면 아래의 영어 내용들이 한글로 변환되어 나타납니다. 저는 영어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때때로 번역상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해서 기본값은 영어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원 가입 직후에는 이렇게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러리 섹션이 있으나 2024년 2월 현재까지 영어권 교사들의 라이브러리만 있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강의 만들어 보기입니다. 바로 레슨을 만들 수 있는 니어팟 수업 레슨 박스로 들어가는 실행 모드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으로 경험해 보기를 클릭하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학생 모드에서 어떻게 수업이 구현되는지 플레이 위드어 데모 버전으로 니어팟의 일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개의 창이 나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티처스 디바이스, 즉 선생님의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학생 디바이스로 학생들의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크롬북의 상황입니다. Our Solar System이라고 해서
태양계에 관련된 수업 내용을 니어팟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하얀색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화면에는 화살표가 없는 것이 보이시죠? 선생님이 이 버튼을 누르셔야 학생의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학생의 화면도 동기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슬라이드 모드에서 교사가 원하는 내용으로 학습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듯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엔디드 모드입니다. 서술형 문항을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계 시스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모드에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학생은 모든 답안을 작성한 후에 서밋 버튼을 누릅니다. 하얀색의 에디트 앤서 버튼을 누르면 학생이 정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밋 버튼을 누르면 왼쪽의 교사 모드에는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쉐어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의 모든 화면에 스파이더맨 학생이 답안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답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쓴 학생은 어떤 부분이 좋아서 공유를 하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고,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지 더 짚어주시고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쉐어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매칭 페어스라는 모드입니다. 짝 맞추기 게임입니다. 학습 동기 유발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선택해야 학생들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매칭시킬 때 인스트럭션 부분을 올려주면 학생들이 정답을 선택하기 편해집니다. 그림을 정의하는 단어를 짝을 맞추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틀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맞으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Well done이라는 팝업 창이 뜹니다. 그리고 설정해둔 시간이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타임이 오버가 되면 왼쪽 선생님 화면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View Pairs를 선택하면 정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Draw It 기능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학습지 슬라이드를 미리 집어넣고 학생들이 그 위에 답안을 펜 기능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펜 기능이 있습니다. 굵기 조정, 색깔 변경이 가능합니다. 펜 모드로 정답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모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움직여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입력했습니다. 작성이 끝이 나고 나면 오른쪽 하단에 서밋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왼쪽의 교사 모드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답안을 썼는지 그 프로그레스가 확인이 됩니다.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만큼의 학생 모두의 개별 답안이 확인됩니다. 참여자가 많아도 모든 학생들의 제출 답안을 교사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성평가를 할 수 있는 퀴즈 기능으로 3개의 문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학생이 체크를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모두 정답을 입력하고 나면 왼쪽의 선생님 모드에서 스파이더맨 학생이 어떤 문항을 받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초록색, 오답은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정답률, 오답률, 미응시율까지 함께 선생님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쉐어 버튼을 누르면
학생 화면에서 My Answer라고 해서 개별 학생의 응답률을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정답과 오답을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 기능입니다. 투표나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왼쪽 선생님 모드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100%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호도 조사를 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모드 경험하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교사 모드에서 수업 만들기를 학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니어팟으로 수업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My Lessons라고 되어 있는 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레슨 박스 상단에 Cre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Create 버튼은 오른쪽 상단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탭이 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reate 버튼을 누르면 Lesson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가지의 선택 박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어팟이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평소 수업 PPT 자료나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MP3, MP4, PNG, JPEG, PPT, PDF 파일이 모두 업로드 됩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한쇼에서 만드신 PPT 파일은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업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바탕화면에 띄워둔 PDF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입력하면 개별적인 슬라이드를 넣겠느냐라고 질문이 뜨는데요. 반드시 개별적 슬라이드, 인디비주얼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 하단에 파일 프로세싱이라는 내용이 뜨고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왼편에 교사의 평소 수업 프레젠테이션이 개별적 슬라이드로 업로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각 슬라이드 사이사이에 선생님께서 필요한 활동을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시 학습 내용으로 빈칸 채우기, 퀴즈 배틀을 한다고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빈칸 채우기, fill in the blank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수업은 왼쪽 상단에 Add New Content Activity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천천히 스크롤을 하셔서 Fill in the blank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Add를 선택해 주세요. 먼저 다양한 색깔의 배경화면 선택 모드가 나타납니다. 선생님께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빈칸으로 질문하고 싶은 핵심 용어 해설을 이 화면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판소리의 구성 요소 해설을 입력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빈칸은 되도록 한 문제에 한 칸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의 순서가 없는 문제를 만드셨을 때 정답의 순서대로 학생이 입력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좋다, 의, 얼씨구의 순서로 학생이 입력하지 않으면 오답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후 오른쪽 상단에서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선택해야 할 핵심 단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단어의 조사는 띄어쓰기를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북장단을 빈칸으로 만들고 싶은데 북장단에
4개까지 정답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상단에 백 버튼을 클릭하여 원래 문제를 냈던 색상 보드에서 문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띄어쓰기를 해주시고 다시 넥스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북장단만 빈칸의 단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후에 오른쪽 상단의 프리뷰 레슨을 클릭해 보면 학생 화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핵심 단어를 터치하여 빈칸에 넣기를 하거나 마우스로 끌어올려서 빈칸에 넣으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 후에는 Don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학생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Time to Climb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상단의 Add New 버튼을 클릭했고요. Time to Climb을 찾아 클릭합니다. Time to Climb은 우리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퀴즈 배틀 기능입니다. 니어팟의 퀴즈 기능과 동일하지만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고르쇼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오른쪽 타임 투 클라임은 니어팟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드인데 살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클라임은 정답 예시가 사지선다형입니다. 퀴즈 기능은 보기를 10개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니 그 차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미리 준비해둔 문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답안 예시 개수를 늘리시면 Add Answer를 선택해 주세요. 최대 4개까지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항의 내용을 입력하고 답안도 체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0초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밑에는 문제의 참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 옆에 이것은 문제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휴지통은 문제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Add Question을 선택해 주세요. 2번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문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 답안에 사진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Answer 타입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답안 문제 오른쪽 끝에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저작권이 무료인 사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춘향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검색이 되고 이 중에서 선택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3가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체크했습니다. 본차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예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니어팟에 업로드를 한 이후에 부연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으로 Add Quick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의 악보 이미지 파일과 유튜브 동영상을 동시에 함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하시면 6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고 저는 분할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제의 타이틀을 입력합니다. 메뉴 버튼에서 이미지 아이콘을 선택해서 이미지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 구글 검색이나 선생님의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빈칸의 사이즈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분할 모드에서는 유튜브 링크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캠코드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유튜브 비디오 검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유튜브 링크를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영상을 찾아보시고 선택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화면 중간에 뜨는데요. 영상을 잡아서 이동시키고 텍스트 박스 사이즈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잘 재생되고 있습니다.
하얀색 슬라이드가 너무 밋밋해 보이시면 백그라운드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간단한 색상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니어팟이 업데이트가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기능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와 액티비티로 수업을 만드실 때는 따로 저장 버튼이 없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문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판소리 수업 활동 중에서 가사를 개사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는 슬라이드에 Draw with Pen 기능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웹 콘텐츠 기능을 활용하여 구글 문서를 링크로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왼쪽 상단의 Add New 버튼을 선택하시고 메뉴바 라인을 지나 웹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웹 콘텐츠는 정말 어떠한 링크를 입력해도 모두 연동시켜주는 링크입니다. 수많은 링크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니어팟 안에서 수업 중에 여러 번 코드 번호나 링크를 주지 않아도 한 번에 수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저는 구글 문서의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유 버전으로 링크를 받아왔습니다. 이 박스 안에 링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가 잘 열리는지 테스트 디스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학습지가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공유 편집 권한이 있는 링크이기 때문에 학습지에 조별로 학생의 이름을 써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정리를 하고 있는 원본 슬라이드의 모습입니다. 차시 예교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동영상을 삽입하고 동영상 안에 퀴즈를 간단하게 넣어보려고 합니다. 왼쪽 상단의 Add New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콘텐츠에서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디오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는 니어팟 왼쪽 상단에 있는 유튜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검색창에 유튜브 링크나 검색어를 입력하고 미리 보기도 확인을 하셨다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편집 모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영상 오른쪽 끝에 하얀색 버튼에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동영상 길이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끝에 하얀색 트림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하늘색 긴 바에서 양쪽을 줄이거나 늘려서 길이를 조절합니다. 원하는 구간만큼 편집이 되었다면 파란색 트림 버튼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세요. 1분 20초로 길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속에 퀴즈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얀색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크롤을 움직이셔서 하얀 버튼으로 선생님께서 원하는 지점에 문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25초 부분에서 클릭을 하고요. 저는 오픈엔디드 서술형 문제로 퀴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속의 퀴즈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프리뷰 보기 기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고 하얀 점에 지점이 되니 교사의 질문이 영상 중간에 이렇게 학생 화면에 퀴즈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하신 학습 영상 속에 다양한 지점에서 학생의 이해도를 퀴즈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raw It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Add New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요. Draw It을 찾아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Add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드로잉 모드에서 하단에 Add 이미지를 선택하여 학습 이해도 확인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의 사이즈를 슬라이드에 맞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내려서 질문을 넣어주세요. 질문을 넣고 글자를 조금 더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펜의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은 오늘의 수업 이해도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어팟을 만드는 레슨박스 보기 버튼이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세로형과 가로형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편집하거나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어팟 레슨 슬라이드는 드래그로 그 순서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세로 모드에서도 슬라이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니어팟 수업의 이름을 세팅해 주시고 오른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오늘의 모든 수업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레슨박스가 메인 화면에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이 되고 난 이후에 레슨박스에서 실시간 참여 버튼을 선택하면 학생들에게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등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관점에서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 게시판에 이 링크를 제공해 주세요. 참고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클릭하면 수업을 선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수업 안에서 과제 만들기로 선택해 주시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공지 안내사항도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니어팟 수업 링크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제 만들기 버튼을 생성하면 스트림에 수업이 게시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니어팟의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수업 만들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천천히 영상을 다시 보시며 수업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니어팟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레슨박스를 만들고 동교과 선생님들과 수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슨박스 오른쪽 상단의 가로점 3개, 일명 미트볼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바가 나타나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Share with Teachers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니어팟의 중요한 기능이 리포팅 기능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리포트라는 탭이 나옵니다. 이 탭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수업을 했던 모든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수업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하나의 코드로 학생들에게 다른 날짜에 여러 번 수업을 제공했던 시간 로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레슨박스를 여러 번 공유하고 오른쪽 끝에 연필 모양을 선택하여 반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활동의 참여율과 개별 학생들의 정답률이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 보시는 오픈엔디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장문형 답안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차후에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특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리포팅 기능에는 문항 정답률, 오답률, 미응답률까지 모두 나타나서 학생들의 현재 학습 도달 상황을 교사가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수업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가끔 학급별로 편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선생님께서는 바로 수업 활동을 하시면서 수업에 다양한 수업 활동을 추가하시거나 빼실 수 있습니다. 수업 만들기의 주의사항입니다. 레슨박스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코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저장했더니 코드 번호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은 레슨 박스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을 경우 학생들에게 주는 코드 번호가 달라지므로 학생들에게 다시 수업 코드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수업본의 수업 코드가 링크 전달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슨 박스를 만들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얗게 화면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장했던 수업 내용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때때로 수업을 만들다가 혹은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화면이 정지하면서 하얀색 배경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새로 고친 버튼이나 F5 버튼을 눌러주세요. 원래의 수업을 만들던 화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업 만들기 주의사항 중 로그인 계정 설정 부분입니다. 구글에 계정이 없는 학교의 학생 로그인 허용 설정입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면 레슨 세팅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레슨 세팅에서 Autofill Student Names 부분을 오프로 설정으로 꺼주셔야 구글 계정이 없는 학교에서 학생 로그인 시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오프 설정을 ON으로 설정하는 경우 학교의 구글 MS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수업 사례입니다. 교과서 학습 단원 PDF 파일 부분을 슬라이드로 업로드했습니다. 바르게 대화해요 단원의 흥미 유발을 주말 동안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이 좋았던 경험과 기분이 나빴던 경험에 대해 쓰고 그 이유를 함께 적어볼 수 있도록 콜라보레이션 보드 기능도 활용했습니다. 마치 패들렛처럼 친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제시할 때 슬라이드에 선생님의 음성도 넣을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매칭 페어스 기능을 활용하여 그림 속 상황에 맞는 장면을 짝지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형성평가 퀴즈 기능을 활용했으며 수업 정리 영상을 넣어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수업 사례입니다. 앞서 국어 과목과 비슷한 수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해 진단평가를 하는 퀴즈로 시작했으며 선생님의 목소리를 담은 슬라이드에 학습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학습 내용을 이해했는지 매칭 페어스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했으며 콜라보레이션 보드를 이번에는 점프 과제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불의 옥잠을 물에 넣고 눌렀을 때의 현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 평가를 퀴즈 배틀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수업 사례입니다. 동기 유발을 위해 메모리 테스트를 활용하여 오늘 학습하게 될 수업 관련 용어를 노출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웹 콘텐츠 링크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구글 프레젠테이션과 연동을 시켰고 모든 학습을 통해 수업 내용을 익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감을 느끼는 활동을 위해 VR 기능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웹 콘텐츠 링크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패들렛을 공유한 모습입니다. 기본 슬라이드 기능을 활용하여 점프 과제를 제시했고 핵심 용어를 잘 이해했는지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우기 활동을 했습니다. 중학교 수학 수업 사례입니다. 매칭 페어스의 기능을 활용하여 사각형의 정의와 다양한 사각형을 짝지어 볼 수 있도록 진단평가로 수업 사전 이해도를 조사했습니다. 수업을 하며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우기를 통해 핵심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했으며 선생님이 다양한 평행사변형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평행사변형의 특징에 대해 대변, 대가, 대각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3가지 이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오픈엔디드, 장문형 글쓰기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학습 내용 심화와 형성평가의 기능으로 Draw with 그리기 기능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펜 기능을 사용하여 정답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음악 수업 사례입니다. 오페라 카르멘을 수업을 했던 사례로 비디오 기능을 활용하여 유튜브에서 영상을 재생하여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싱킹 활동을 위해 영상을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Draw with 그리기 기능으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학습지 학습 자료 제공은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이나 구글 문서를 웹 컨텐츠로 연동하여 재생했으며 학습지 내의 하브르타 질문 수업의 내용을 콜라보레이션 보드에서 2인 1조로 응답한 모습입니다. 중학교 체육 수업 사례입니다. 배구 수업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비디오 기능에서 제공하고 영상 속에 퀴즈를 넣어 개념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매칭 페어스를 활용하여 서로 관련 있는 경기 용어를 짝지어 보게 했으며 배구 경기장에 선수들의 포지션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Draw with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수업 사례입니다. 슬라이드 기능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과세특과 연관지어 먼저 제시했으며 비디오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 영상을 시청 후 형성평가를 실시한 모습입니다. 내용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우기를 통해 적절한 단어를 넣어보도록 구성한 모습입니다. 어법에 대한 이해는 퀴즈 배틀로 학습 이해도를 평가했으며 추가 자료로 웹 콘텐츠의 링크 연동 기능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시한 모습입니다. 창체 수업 중 장애 이해 교육, 베리어 프리 수업 사례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다양한 수업 적용 방식으로 창체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니어팟 학생 모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니어팟에서 학생 모드를 경험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수업이 구현되는지 알아야 교사가 수업을 잘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QR코드는 2025년 1월 23일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과제 제시형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공하실 때 과제 제시형으로 링크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니어팟으로 수업을 만들어 보고 수업 사례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내 교과의 수업 주제와 연결 지을 수 있을지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에듀테크 도구는 정말 내 수업을 도와주는 하나의 매체에 불과합니다. 오늘 학습하신 니어팟 연수 내용 중에서 어려워 보이지 않는 한두 가지로 꼭 학생들과 수업을 만들고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